어느새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예전에 입던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거나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격 부담 없이 소화도 편하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삶은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외모만을 위해 굶거나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도한 체중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혈압과 혈당을 높이며 일상의 활동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매달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무엇보다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한 모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영양은 풍부합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부는 다릅니다. 콩을 갈고 끓여서 만든 두부는 단백질이 이미 부드럽게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효소가 약해진 중년의 위장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체중이 줄어도 근육이 함께 빠지면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두부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두부를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부침개로 만들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부를 살짝 데쳐 간장에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 두부 한 모와 채소를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두부는 맛이 담백해서 어떤 양념과도 잘 어울립니다. 매운 양념을 좋아하면 김치찌개에, 담백한 맛을 좋아하면 된장국에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식품은 달걀입니다. 달걀만큼 완벽한 영양식품도 드뭅니다. 작은 껍데기 안에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단백질의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영양학자들이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그만큼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달걀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한 판에 10개가 들어있는 달걀을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먹어도 한 달 동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달걀은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을 찾지 않게 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반숙 달걀은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완숙으로 딱딱하게 익힌 것보다는 반숙으로 부드럽게 익힌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달걀찜을 만들어 먹으면 부드럽고 촉촉해서 소화가 더욱 편합니다. 달걀 요리는 간단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몇 분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볶거나 찌거나
프라이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과일 중에서 바나나만큼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에 바나나를 즐겨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매우 잘 되는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이 되면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배변 활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한 송이에 몇천 원이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운동 후 회복식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와 우유 한 잔이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바나나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맛있습니다. 달콤한 것이 먹고 싶을 때 설탕이 잔뜩 든 과자 대신 바나나를 선택하면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구황작물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배고픈 시절을 견디게 해준 고마운 식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영양학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고구마 한 개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합니다. 게다가 단맛이 있어서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백미나 밀가루 음식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 결과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점심에 고구마를 먹으면 저녁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고구마는 소화도 잘 됩니다.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부드럽고 촉촉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고구마의 주황색 색소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준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찜기에 쪄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좋고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도 좋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편리합니다. 고구마는 차게 식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오트밀입니다. 기리를 가공해서 만든 오트밀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트밀의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트밀은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용량 포장을 사면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입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우유를 부어서 몇 분만 기다리면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아침 시간이 바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오트밀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곁들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꿀이나 시나몬을 조금 넣으면 단조로운 맛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면 점심때까지